싶은 얘기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참 아메이랑 비슷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메이랑 비슷하게 아메이랑 생각하면 똑같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눈먼 봉사를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행동을 보고 네 가지의 반응이 옵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사람들.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왜 행했냐 이러고 이제 그거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적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 행한 것만.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가 쫓겨날 것을 대비해서 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아메이랑 똑같다고 생각했냐면 아메이로 돈을 번데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린 보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스폰서님 같은 경우 세금만 몇십억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그걸로 돈을 벌지?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이상한 거죠, 그게. 응?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벌지? 뭐 해서 그렇게 내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적만 본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버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에메랄드 돼가지고 8천에서 1억 번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버는 거야?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전혀 안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벌 수 있는 동안 맨날 뭐를 했는지 그거를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고 그 이룬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몇십억 번대, 저 사람이 몇억 번대.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이 내가 나한테 팔아서 나보고 자꾸 그런 거 사라 그래서 저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기적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이러고 이제 나는 될 수 없을 거야. 나를 그냥 내 현실은 나는 내가 바빠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아예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현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직접 나가야 돼요.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밥을 맛있게 나눠 먹고 먼저 내려온 사람들한테 우리 먼저 온 사람들만 요거 먹읍시다. 이러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고 다들 양치를 못했으니까 입이 텁텁할 거 아니에요. 다들 같은 상황인 거죠. 다들 거기서 말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가 입냄새가 날 것 같고 입이 텁텁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요거를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기만 해도 양치 못했잖아요. 입냄새 나잖아요. 이것만 먹어도 조금 그 텁텁한 게 사라져요. 근데 맛은 없어요. 근데 여기 프로폴리스가 들어있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입이 막 헐었더라고요. 그거에 뭘 먹어야 좋냐 얘기할 때 비타민 B 얘기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프로폴리스가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러고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배워서 이 제품은 말이야, 뭐가 들어서 이러고 설명을 할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눠 먹는 하나 가지고도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다들 답답해. 뭐가 먹었으면 좋겠어, 뭔가. 개운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양치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상황이 못 돼. 요것만 먹어도 입이 텁텁한 게 좀 해결이 돼. 그리고 요 안에 프로폴리스가 들어서 면역에도 도움이 돼. 요즘 겨울 환절기 되게 위험하잖아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도 안 좋고. 그럴 때 요것만 먹어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같이 나눠 먹자. 이거 괜찮은데 어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거 감기 입헌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거나 그냥 저 사람이니까 했어 인정하거나 아니면 나는 못해 나는 뭐뭐 때문에 못해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냥 갖고 다니면서 정말 보여주고 같이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잘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잘할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간단하게 정말 짧은 한 포인트로만 얘기해주고 입 텁텁할 때 너무 좋아요. 면역력도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같이 그냥 한 개 입에다가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근데 맛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그렇게 정말 포인트 가지고 같이
느끼고 즐기고 먹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군더더기 없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아, 나 영어 못해. 나 영어 못해.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영어 못하는 게 사실이지 뭐. 응, 응. 아메이를 함께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보셨다면, 또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면 똑같이 나왔을 얘기예요. 난 영어 못해. 영업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서현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들으면서 한마디로만 딱 정리를 해봤는데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어떻게 즐기냐인데 이 과정이 재밌나요?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제가 오늘 남자 배우가 나오는 거를 TV에서 보면서 저거다라고 하는 게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뒤지게 혼나. 못해서. 못해서 뒤지게 혼나. 근데 집에 갈 때 너무 행복했대. 왜 행복했냐면, 혼난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건 혼났더라도 오늘 연기를 했거든. 하고 싶은 거. 그 과정이 지나고 지나니까, 긴 무명 생활 뒤에, 지금 이제 그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이 가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내가 밟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과정을 밟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핑계를 대요. 다른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나 영어 못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딘가에서 세일즈맨으로. 세일즈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자, 전부 다 우리는 영업하고 있어요. 청소를 한다? 영업이에요. 판매, 퍼스널에서 판매직에 있건 다 영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요, 자기 몸을 파는 세일즈맨인 거예요. 자기의 몸과 시간을 팔아서 몸을 이제 갈아 넣죠. 생산직에. 그다음에 판매직이다 그러면은요, 자기 미소를 갈아 넣어요. 청소직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서비스 판매직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진상 고객을 하다 보니까 그 끝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이제 본인이 진상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을 갈아 넣은 사람들은 몸이 망가지니까 하루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마사지를 하든 뭐 하든 몸을 계속 또 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요. 근데 본인은 영업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몸값을 올려야 시간당 급여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 세일즈맨이라는 거가 우리는 전부 다 세일즈맨인데, 실제로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일즈맨이라고는 지칭하지만 우리는 다 세일즈맨인 거예요. 그럼 영업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영업이라는 건 이거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말해요. 전체. 제품이나 서비스, 그 전체. 영업은 고객과의 관계 구축, 시장 분석, 전략 수립, 가격 결정, 마케팅 계획 등을 전부 다 하는 걸 영업이라고 그래요. 그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세일즈하는 사람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세일즈는요, 하나의 부품이거든.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요, 이 전략 수립을 하고 마케팅 계획을 잘 한 사람,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이게 다 뭐예요? 고, 고객과의 관계 구축, 시장 분석, 전략, 가격 결정, 마케팅.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이게? 사원. 능력이죠. 실력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일즈에서 말하는 한 가지는요. 능력이다, 실력이다라고 말하기는 미미한데, 이 영업 쪽에서 말하는 이 관계 구축이라든가 시장 분석이라든가 어떻게 또는 마케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커다란 실력이에요.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못 뺏어가요. 이게 어려워, 만드는 게. 만드는 게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제 그 서구권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교들도 그런 얘기 하죠. 전부 중국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먹고 살아. 그럼 맞아.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소리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시하니까. 옛날에 사는공상으로 마지막이었어. 근데 상이 안 돌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금은 더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 좋은 행태와 나쁜 행태가 있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건 좋은 행태가 나올까요? 나쁜 행태가 나올까요? 나쁜 거. 네, 나쁜 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 오역이 있지만, 실제로 오역이에요. 그 정역은 그게 아닌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는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그 오역이거든요.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왜 들어가, 걔가? 쓸데없이. 실제로 굵은 밧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밧줄을 가지고 바늘구멍에 끼는 건 어렵다. 이 부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나쁜 의도로 돈을 벌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의 돈을 버는 방식과 지금의 돈을 버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의 화폐 가치도 그렇고 유통되는 화폐의 종류도 달라요. 그때는 일은 일이었어. 지금은 일은 일이 아니에요. 지폐라는 게 있고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무형의 자산이 없었어.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지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목숨의 경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을 해야 되고 금고를 만들어서 귀금속을 보관을 해야 되는 시대가 그때였다면 지금은요. 부자들이 창고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나요? 아니요. 아니,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의 진리인 것들이 지금 다 맞는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어쨌건 영업이라는 건 살 수 있는,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특정 조직에서 하다못해 그 최하단에서 나사 하나를 쪼이는 사람조차도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 세일즈맨 안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가장 영업을 잘하는 사람, 가장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장이에요. 사장이 회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해요. 왜냐하면 사장은 자기의 그 몸값뿐이 아니라 자기 몸값뿐이 아니라 자기 직원, 자기 직원뿐이 아니라 자기 직원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지속적으로 일을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요. 나가서 계속 분석을 하고 나가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나가 있는데도 회사 안에 돌아가는 걸 또 파악을 해요.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데도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그걸 맞춰서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공장에서 뭐 하나를 한다고 해도요, 단가 결정을 사장이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은 지금 당장의 조그마한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드러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돈을 누가 많이 벌어요? 사장이 많이 벌어요. 맞아. 사장이 생각 잘못하면 사장 있네.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회사 바로 망한다니까? 사장은 나가면 사장 아니에요. 공장 안에 들어가면, 회사 안에 들어가면 땅땅 걸고 사장일 수 있는데요. 나가면, 아이고, 고객님이에요, 바로. 최고 바닥에서 기어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사장이 회사 안에 들어와서, 라고 하는 모습만 봤어. 그래 놓고 얘기하죠.
공통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공장이랑들 내가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하는, 아, 우리 사장 새끼는 맨날 나가가지고 술 처먹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만 쌩 빠진다고. 이러거든요. 자기도 월급 누가 준 건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나도 사장님처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장님을 눈여겨봐요. 뭐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이 월 얼마를 벌건 연 얼마를 벌건 세금으로 신매덕을 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대신 그분이 겪어온 과정을 내가 얼마나 빨리 겪을 거냐예요. 그분이 왜 미팅에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학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네이버 큐에다 물어본 거거든요. 잠깐 이제 서영수 기자님 얘기하는 사이에 네이버에 큐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챗GPT가 있고 네이버 큐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큐에서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챗GPT는 생성형이라면 네이버 큐는 이 서치 검색형이에요. 검색형에서 여기에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나와요. 가장 빠른 배움의 방법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학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르다. 개인에 따라서.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실습 중심의 학습. 이론?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실습.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떠한 것은 문제가 다 있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문제만 보느냐 또는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해결을 해가면서 배우느냐 완전 달라지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 그랬고요, 저랬고요, 그랬고요, 그 새끼 나쁜 새끼고 이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던가요? 그 사람이 내일은 좋아질까요? 모레는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라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실수한 거, 그러니까 실패를 실수로 봐요. 문제, 실패를 실패로 보지만, 문제,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로 안 봐요. 실수로 봐요. 왜? 실수는 받아볼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걸 실수를 해결하면서 빠르게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습 중심,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보는 행위. 우리 비즈니스로 얘기하면 뭐죠? 데모를 해본다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본다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을 해보면서 배우는 사람은요, 늘어요. 이거를 내가 직접 설명을 해봐야 돼. 몰입? 다 알죠? 몰입.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집중 안 하면 안 들리거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줌 미팅의 장점과 단점이 딱 알잖아요. 장점,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단점, 집중이 잘 안 되잖아.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주변 환경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헤드폰을 끼든 발목을 묶어놓든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다. 반복해야지. 내가 작년에 한 것도 지금 기억 안 나니까. 그룹 스터디 한다. 그룹 스터디가 뭘까요? 스터디라는 이 표현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스터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한다예요. 아까 전문가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은하 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서영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토론함으로 해서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이거 그냥 제가 가장 빠른 배움의 방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룹 스터디라든가 실습 중심으로만 봐도 알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학습 피라미드.
학습 피라미드.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들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들어. 기억의 5%.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거.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읽어. 20%까지 갈 수 있어요.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동시에 읽어. 20%까지 갈 수 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30%까지. 여기까지가 수동적인 거야.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해서 보여주는 거 그렇게 기억에 많이 가지 않아요. 그가 해보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참여적인 같이 회의하는 거야. 이거는 직장 토의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내 의견은 이래. 아, 너 의견은 그렇구나. 내 의견은 이래. 이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요, 자기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하게 돼 있어요. 머리를 풀가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남아요. 물론 이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는 괜찮은데 그거 아니고 아니야. 이런 내용들은 안 좋아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써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또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의 무엇인가 내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린다 그러면 나도 무엇이 그들을 건들 수 있거든요. 이걸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포용할까? 수용할까? 생각해보면은요. 집단 토의에서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같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좋은 게 마이크 다 켜고 그 화면 다 켜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러는 거고요.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발표하고 직접 누군가에게 그거를 설득해 보는 거. 설득의 과정. 이게 완벽히 됐을 때 가르쳐요. 이 소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본다.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말을 해. 마누라한테 그냥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을 해. 이거랑 내가 말을 해. 그런데 나의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실하지 않은 몇몇 다수 앞에서 내가 말을 해. 얼마 떨리는지 알아,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공고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마지막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행위, 티칭이에요. 이게 안 되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요?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는 습관, 계속 발표하는 습관, 이게 필요해요. 앞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항상 발표할 거 하나, 아무리 작은 건 상관없어요. 아까 전문사님 그 제품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좋 네. 사이트에서 보고 제품 하나 들고 하는 거 좋고요. 사이트에서 제품을 안 들고 했더라도 지금 이런 거 사용법을 해본다거나 또는 칼맥틱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내가 연습을 해봐야겠다. 해본다거나 세트니크 있으니까 세팅 출시할 거니까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에서 세트니크에 가면 더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트니크가 내일 출시잖아요.